네, 이번 시간에는 평화 통일의 선구자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에 약 1개월에 걸쳐졌던 수많은 행사를 총정리해서 특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보고는 신경인국 주진태 회장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천원궁 천성교회를 방문해 주신 오늘 이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안구 가정연합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진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보고 대회에 참여해 주신 지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제 이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천지인 참부모, 문자 선자 명자 그 조남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천지인 참부모, 또 천주성화, 가정연합에 가면은 이 명칭이 좀 헷갈린다,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시면은 세종로 또는 을지로 또 충무로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되죠. 퇴계로. 우리는 금방 아는데 역사적인 그 인물들을 중심 삼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외국인들은 그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천지인, 아마 요 세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우리 DNA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정말 하늘 부모, 땅 부모,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부모, 또 만물도 우리 인간의 부모라고 하는 이 사상 속에서 이 천지인 사상이 나왔죠. 고대로부터 이 사상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이 민족 종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종계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상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 구상 속에 설계도가 있었죠. 천지 만물에 대한 설계도. 이 하나님을 이제 보이지 않는 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닮은 아담과 해와가 성장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고 참 부모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 아담 해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늘 아버지는 아담의 채를 쓰고 또 하늘 어머니는 해와의 채를 쓰고 아담과 해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늘 부모님이 되시는데, 눈에 보이는 하늘 부모님을 이제 낮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밤낮의 하나님을 합쳐서 천지인 참부모다,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라고 하는 이 단어, 캐톨릭에서는 천주님 할 때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천주는 하늘 천자의 우주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생활, 우리 지상뿐만 아니라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저 본향, 영원한 세계, 영계, 저성이라고 하죠. 그 영계와 하나님을 포함한 개념을 천주라고 합니다. 이제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어서 육신은 땅으로, 또 내 영혼은 본연의 세계인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성화, 성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장례식을 성화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 성화 하신 지가 이제 금년이 10주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음력으로 7월 17일 날 성화하셔가지고 올해는 8월 14일이 바로 음력으로 7월 17일이었죠. 그래서 8월 14일을 전후로 해서 약 10여 개 이상의 국제 행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문선명 총재의 성화 10주년을 맞이해서 이 총재님께서 생전에 그 업적에 세계의 많은 정치, 경제, 종교, 언론, 학계 지도자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추모를 하셨고, 또 그분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종합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한 건물 행사는 천주평화연합에서 추진하는 공생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신통일 한국을 지지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5일 동안에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이 10가지 이상의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이제 동서간의 또 신냉전 기류의 고조로 전 세계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대규모 민간단체 행사가 지난 7월 27일, 이날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일대에서 피스로더 2022 베를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2년 전이죠. 독일 통일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남북 분단의 이 벽을 허물고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 애절한 심정을 안고 지난 8월 피스로드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로드가 베를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반도로 이제 연결되어져 가지고 국토 종주의 꿈을 안고 부산과 목포에서 동시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1일 날 통일대장정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 또 통일부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자체 후원 속에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피스로드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통일 한국과 또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이 라는 주제로 이제 157개국 남북 공동수교국과 또 세계 8대 종단 성직자 및 세계 석학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잠실 롯데월드 호텔에서 전 세계 온라인 생중계로 서밋 리더십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체 일정 가운데 10여 개의 다양한 컨퍼런스 행사가 장소를 달리하면서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가정연합의 국제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세계 종단 지도자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 합수의식입니다. 여러분, 종교만큼 배타성이 강한 조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세계 유수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 부모님 성회의 큰 우산 아래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 초종교 연합으로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합수의식을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축원 기도는 화이트 폴라, 이분은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실 때 이분이 축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인 멘토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축도를 해 주셨고요. 본 행사를 주관한 우리 윤용호 공동위원장께서 이제 개회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도널드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뉴트 깅글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 그리고 브리기 리파니 사헬 사하라 국가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저 아프리카 대륙의 서북 25개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자, 그리고 남북 공동 수교국이 157개국이 있는데 이 나라에서 분야별 최고 전문가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통일 한국과 항구적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언론인, 학술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개회사 이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참 특별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영전에 헌화하는 장면이죠. 물론 아베 전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참 명암이 갈리지요. 그러나 저희 행사에서 이런 추모의 의식을 좀 가졌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의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축사는 뉴트 깅글리치 미국 제50대 하원 의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자 생각합니다. 미국 보수를 이끌고 있는 원로 그룹의 아주 핵심 인물이죠. 이어서 스티븐 하퍼 제22대 캐나다 총리께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6.25 전쟁 때 2만 6천여 명의 군사 지원을 해준 그야말로 참 평화 동맹국이고,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국 캐나다 FTA 협약을 이끌었던 바로 파트너였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LC 기조 연설을 통해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 믿기 힘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학자 총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다시 화합할 날이 올 것이란 총재님의 꿈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분열과 역경,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갈등을 제쳐두고 경제 교류와 또 협력의 미래를 구축하는 용감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헬 사하라 25개국 공동체의 의장을 맡고 있는 브리기 리파니 의장의 축사 장면입니다. 니제르 수상을 금년 초까지 역임했던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2019년도에 한학자 총재님을 당신의 나라의 국빈으로 맞이해 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최초로 국가 단위의 축복식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통일교회의 핵심 가치인 이 축복 결혼 행사가 이교도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강한 이슬람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과 또 수상 그리고 산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축복 행사가 열린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분은 유럽을 대표해서 축사를 해준 호세 마누엘 바로스 제11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입니다. 이제 한학자 총재께서 설립하신 선악평화상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정상급 지도자들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평화 사상을 토대로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사를 해주신 세계 VVIP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저희 천주평화연합 UPF와 사헬 사하라
25개국 공동체의 유니언과의 업무 협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윤영호 조직위원장과 브리기리파니 사헬 사하라 의장의 MOU 체결의 결과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 서밋 앤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은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이 해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아주 수학한 수재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정권에서 평양 방문을 수차례 하며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질 않는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그 철학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 명연설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의 그 연설문 전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주 감동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분 잘 아시죠? 세계 3대 투자가로 유명한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이분은 역시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짐 로저스 회장은 예일대에서 원래 역사학을 전공했죠. 그러다가 영국으로 가셔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아주 전공한 학구파 투자가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하고 손만 잡아도 돈벼락을 맞을 것 같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분 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날 롯데월드 호텔에서 열린 이제 개회식에서는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의 초석이 될 이 평화회장 유니버설 피스 차터가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정상들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이 평화 헌장을 각 국가와 대륙에서 입법화할 것을 약속한 정말 꿈만 같은 역사적인 행사였습니다. 각국 정상이 유니버설 피스 차트에 이제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민간 차원인 우리 UPF에서 그렇다고 국가 예산 한 푼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단이고 3단이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정말 남북 평화 통일에 국제적 환경권을 조성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한반도로 집중시키고 있는 우리 한학자 총재님 그리고 UPF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오후에 이제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창단해 주신 우리 리틀 엔젤스 금년에 창단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념 공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실공히 한류의 원조죠. 1962년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당시에 밥도 못 먹는 그 시절에 무슨 어린이 무용 합창단이냐고 많은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62년에 창단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첫 공연이 1965년 그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로 유명한 바로 그 장소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내각 지도자들을 모시고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두가 다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기립박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영국 왕실에 전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리틀 엔젤스를 초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국 왕실 어전 공연을 했던 것이 바로 리틀 엔젤스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 15선에 빛나는 댄 버튼 우리 하원 의원이 리틀 엔젤스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 축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분은 지금 IAPP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 두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도 참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으로부터 직접 축도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아주 행복한 이상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는 꼭 이 두 부부가 아주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민간 사절단 역할을 아주 톡톡히 우리 해낸 리틀 엔젤스 공연입니다. 1998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리틀 엔젤스가 평양 공연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방 형식으로 2000년 5월 달에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이 서울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한 달 뒤에 2000년 6월 15일이죠. 역사적인 우리 김대중 또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 이 첫 물꼬를 텄던 것은 사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어린이 무용단입니다. 서울과 평양에 대표하는 리틀 엔젤스와 또 평양 학생 그 무용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이렇게 남북 통일의 물꼬를 텄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리틀 엔젤스는 2010년 그리고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그 전체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유엔 참전국을 순회하면서 6.25 참전용사 그 당시에 생존자가 계셔서 생존자를 찾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나라 국민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은 여러분의 피의 대가입니다 라고 이 어린 천사들이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그야말로 유엔군 참전용사 그분들이 한결같이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면서 그 대한민국의 번영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면서 환영을 해주었던 것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기분 밑 초콜릿, 이 거지나라였습니다. 이 거지나라 취급을 받고 있었던 1962년도에 그 당시에 정말 반말년 문화강국 대한민국 검수광산이라는 이 사실을 해외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 정부도 꿈도 꿀 수가 없었죠. 6.25 사변 이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참 1962년에 이와 같은 선견 지명으로 리틀 엔젤스를 창단해 주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희봉과 또 세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그 리틀 엔젤스를 정말 그 당시에 눈물로 맞아주시던 박정희 참 대통령의 그 따뜻한 격려 그리고 배려, 정말 저희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 창설자이신 한학자 총재께서 그날 깜짝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단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수많은 해외 지도자들이 요 어린 천자들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대에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성화 10주년 행사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돋보였던 행사가 바로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 행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사헬사하라 국가 공동체의 회원국으로 있는 25개 국가 전체 모든 국가에서 이번에 청년부 장관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가지고 문선명 총재님의 그 평화 사상과 또 청소년 인성 교육에 대해서 자국의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정책을 입법하기 위한 MOU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청년부 장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에는 청년부 장관들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70%가 청년
학생들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2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꿈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사 총재님께서 니젤에 가셔가지고 그 니젤 수상, 이 수상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젤의 미래는 청년들 교육에 있다. 여러분 청년부 장관을 다 나에게 보내라. 내가 그들을 교육을 해서 이 인성교육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교육하게 되면 이들이 미래고 이들이 아프리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 참 브리킷 리파니 그 의장이 사헬 사하라에 소속되어 있는 25개국의 전체 모든 현지 청년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대동하고 이번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를 예방해서 회담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경천사상, 홍익사상, 그리고 광명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UPF의 애천애인 애국의 그 효정의 심정이 근본이 된 효정 인성교육이 이제 전 세계에 전수되어져 가지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효의 문화 또 정의 문화가 확산되어서 땅에 떨어진 인륜 도덕이 바로 서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것 역시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기록되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이라고 하는 초코파이 있잖아요.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가 저 러시아라든지 전 세계에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효와 정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제일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효의 문화가 없어요. 일본은 충을 중심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충을 중심한 문화이다 보니까 효를 중심한 이 문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그만큼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효와 정을 중심으로 한 이 홈 드라마, 이 장면이 그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심의 발로에서 진정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만든 이 효정 인성 교재는 전 세계의 청년들, 학생들의 그 인성 교육을 통해서 효, 종적인 사랑입니다. 하늘, 경천사상이에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종적인 사랑입니다. 정은 횡적인 사랑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이 바로 효와 정의 이 사랑을 중심으로 만든 효정 인성 교재가 이제 오늘날 지금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이 인륜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사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아프리카가 먼저 이 효정 인성 교재를 전체 모든 초중고 대학에 이 교재를 사용해서 아프리카 청년들을 일깨우겠다. 이번에 이 MOU 각서를 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천원궁 천성교회에서 전 세계 8대 종단 지도자 약 400여 명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정말 컬러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2022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APD 아셈블리가 바로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두 개의 휘장을, 그때 사용했던 휘장을 그대로 다시 걸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종교인 연합의 총회가 여기서 바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한학사 총재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격려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성회의 큰 우산 아래 우리 모든 종단 종교가 하나의 뜻을 놓고 세계 평화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나가자라고 하는
근본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종단과 종교의 벽을 넘어서 모두가 다 참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총회에 참여한 각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 분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의 이상세계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무차별적 종교 탄압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또 중지를 모았고, 그리고 보편적 인권, 종교 자유의 결의문을 모두가 다 채택하였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이는 요분,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분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00만 아주 최대의 종단을 이끌고 있는 사무엘 하뎁의 선지자입니다. 이분 힘이 막강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G12에 들어가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최고 아주 번영된 국가입니다. 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블루족, 그 족장에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인 화이트 폴라 목사 이외에 정말 세계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출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저희 가정연합의 신도들이 참 십수년간 4,300여 명이 강제 납치 감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종교를 개종시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그런 강제 개종의 희생자 사례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제일 위 왼쪽에 있는 이제 고토 도오루 씨, 무려 12년 5개월 동안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반대 목사, 반대 변호사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 감금 당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몇 차례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1995년도에, 물론 이제 1987년도에도 한 차례 납치 감금을 당했습니다만 이때는 1개월 동안 감금당하다가 탈출했습니다. 2차 납치 감금이 1995년에 그 부모가, 야, 우리 가족끼리 밥 한 번 먹자, 부모가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납치 감금을 당했습니다. 12년 5개월 동안 니가타에 있는 맨션, 완전히 철창으로 감옥을 만들고 또 특수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12년 5개월 동안 이 방에서 납치 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대 목사가 와서 4~5명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통일교회 나쁜 교회다. 이것을 12년 5개월 동안 세뇌교육을 해요. 결국은 12년 5개월 동안 고토상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틀림없어. 이 진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구구세의 진리이지 가정을 파괴하는 진리가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설득하더라도 내 영혼은 털끝만도 건들 수가 없어. 12년 5개월이 지나가지고 182cm의 고토상, 39kg로 죽기 직전에 결국은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12년 5개월 전에 신었던 구두를 신고 얼마나 헐렁하겠어요. 182cm의 이 거구인데 39kg의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한 발짝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이 세계에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일본에서 강제로 납치 감금을 당하고 강제로 종교를 개종시키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이번에 이 자리에서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세계 8대 종단 지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편적 인권, 종교의 자유,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세계 많은 종단이 더 이상 이런 참극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제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성화 축제가 8월 14일 음력으로 7월 17일 HA 글로벌 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3만여 명이 이제 야외에 마련된 헌화대에 헌화를 하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사회는 윤용호 조직위원장께서 맡아주셨고요. 위대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프롤로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계시는 문선명 총재와 지상에 계시는 한학자 총재께서 서로 그리움으로 조우하는 장면의 퍼포먼스입니다. 챕터 1은 창조의 여정을 그린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그리고 인류의 타락, 복귀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챕터 1이 창조의 여정이 그려지고요. 이제 챕터 2는 평화와 통일의 여정을 그린 뮤지컬이었습니다. 챕터 3는 이제 승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는 참 부모님 양이분이 절개 부르시던 애창곡, 이 애창곡을 함께 모두가 부르면서 서로가 참 그리워하는 그 심정, 그리고 총재님의 뜻, 세계평화 인류 구원의 뜻을 기리는 성화축제로 전체가 꾸며졌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65개국 전현직 국가 정상들께서 화환으로 문선명 총재의 성화를 참 추모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눈에 띈 화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성화 화환, 조선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이름으로 참 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완전히 꽉 막힌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참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또 많은 부러움을 샀던 이런 이제 뒷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우리 문선명 총재를 추모하면서 이제 뜻을 기렸는데 참 많은 이 세계의 화환들이 참 이렇게 답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추모사, 이제 아세안과 아셈 의장을 맡고 있는 캄보디아 훈센 수상께서 추모사를 수아라 캄보디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보내셔가지고 대독했습니다. 이제 원래 사실은 그 훈센 수상이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셈 관계 준비 관계로 이렇게 특사를 대신 파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가장 앞장서서 활동을 해 오신 문 총재님의 그 생애 업적을 이분이 정거를 했습니다. 참 참여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평양을 몇 차례 다녀갔죠. 평양에서 또 많은 문 총재님의 그 에피소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문 총재님의 1991년도에 정격 방북하셨던 그 사건을 놓고 이분은 전문가로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브리기리파니 4.1 사하라 유니언 의장의 추모사의 또 장면입니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이제 성화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가지고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영계 입문의 순간이며 기쁨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례식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축제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저희 성화 10주년 올해에도 세계 지도자들이 한달음에 달려와서 참 그리움을 달래면서 축제를 통해서 총재님의 그 평소에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뜻을 기리는 각종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5번째를 맞이하는 싱크탱크 2022 포럼, 지난해 5월 9일 날 열린 신통일 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2022 출범 희망 전진 대회에서 결의된 포럼이 바로 싱크탱크 2022였습니다. 하나사 총재께서는 당시 한국 지도자 1011명, 또 해외 지도자 1011명 도합해서 2022명의 각 분야의 최고 석학을 결집해 주셔가지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신통일 한국 비전, 그리고 신통일 세계 안착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싱크탱크 2022가 잘 되기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생의 경제, 또 더불어 참여하는 공영의 정치, 더불어 실천하는 공의의 윤리를 아우르는 정책 제안 역할에 이 싱크탱크 2022 포럼은 지난해 9월 제1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강복절 기념으로 제5회까지 이제 각각 외교, 정치, 경제 분야에 이어서 이번 제5회는 특별히 국방안보 또 북핵의 대응을 주제로 해서 이 분야의 최고의 일가견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끌었던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죠, 한국 전쟁 중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내외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기조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분은 핵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무하마드 알바르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을 이렇게 마셨죠. 이날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학자 총재께서 현재 북핵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평화 통일의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싱크탱크 2022를 설립한 일은 정말 이 시대에 시의적절하고 또 가장 중요하며 마땅히 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싱크탱크 2022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여러 패널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질문에 이렇게 참 폼페이오 전 장관이 아주 성실히 답변을 해주면서 시종 정말 진지한 모습에 정말 격조 높은 참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5회 싱크탱크 2022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특별히 이 포럼의 참 그 질의응답 내용은 이 이후에 TV조선을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들어보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회원, 평화대사 여러분, 문선명 총재께서는 생전에 통일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류는 역사시대를 거쳐오면서 평화시대를 찾아왔지만 통일은 몰랐습니다. 평화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중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을 말하지만은 그 통일은 바로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통일 운동에 이제 세계의 지도자와 또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절단 전력투구 실천공행 비나이다 아주.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평소에 목 놓아 외치시던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전하면서 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 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